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이 부족해 퇴직을 원하는데도 퇴직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은 발령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교사들의 명퇴 신청,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색다른 방법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얼마나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 교사들도 발령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장병문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원들의 명예퇴직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명예퇴직 제도는 그 조직의 침체와 행정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1973년에 교육 공무원에게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1979년 이제 경찰 공무원, 그리고 80년도에는 소방 공무원에게 확대되다가 81년도에 국가공무원법에 명예퇴직 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명예퇴직은 1년에 이제 상반기, 즉 2월과 8월에 이루어집니다. 예. 통상 명예퇴직 기준일이 3월 전에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퇴자 수를 결정하며 보통 명퇴 신청은 근무 경력 20년 이상 또 정년퇴직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교원이며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며 호봉이나 기본급 정년 자녀월수 등을 계산해서 수당이 1인당 평균 약 9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네. 또 현재 명예퇴직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공사립 교원 및 행정직 지원을 포함해서 715명의 명예 대상자가 630여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올 상반기에는 그 명퇴 신청자가 755명이었고 예. 실제 실제 명퇴자는 147명, 예. 약 105억 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산술적으로 본다면은 608명 정도가 예. 명퇴 대기자 수가 되는데 시간이 흐른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예. 그 명예퇴직 대기자 굉장히 많은데 원래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건가요? 보통 뭐 평균적으로요. 예. 보면은 2011년도에는 이제 605명이 신청을 했고 또 2012년도에는 76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는 811명. 보통 평균 이제 700에서 한 800명 정도가 매년 명퇴를 신청하는데, 예. 전에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한 755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예. 학교의 그 폭력 증가 등으로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특히 많고, 예. 또 이제 교권의 침해로 교원들의 교권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는 또 뭐 복지 예산의 증가로
명예퇴직 수당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도 예.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2월 달에 명퇴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당시 경기교육청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서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8월에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교육부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원 예우 및 신규 교원의 임용 정체에서는 이거는 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책무라고 예.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교육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는 21일 날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 공식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결의하고 예. 교육부의 압박을 및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런 명예퇴직이 늦어지게 되면 신규 교사들이 발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네네. 현재 발령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 얼마나 됩니까? 올해 1, 2월 선발한 공립학교 교사가 총 2,533명입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초등이 1,528명이고 예. 중등이 1,500명인데 1,500명. 예. 이 가운데서 이제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우리 예비 예. 선생님들이 초등이 598명, 예. 중등이 365명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가 퇴직을 하지 못하고 교육 현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원의 명예퇴직 축소는 또 교단의 신선한 인사순환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의 마음은 이미 교단을 떠난 상태라 예. 다시 복귀하더라도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네.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통상 교직 경력이 30년 이상인 분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생을 교육위에서 몸바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이번 사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 교육부에서는 2008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8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 승인을 해주고 예. 또 국고로 상환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 수당에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 의지만 있으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예. 또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장기 근속한 교원 대신 또 이게 신규 교원이 충원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병문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왔나요? 네, 오늘은 노원구에 있는 당연천에서 등축제가 있다고 해서 그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점등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노원 서해협회가 주관하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서울시가 청계천 등축제 당시 사용했던 등을 빌려와서 네. 알뜰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더워졌는데 밤에 시원하게 하천 주위를 산책하면서 등축제 보는 것도 좋겠군요. 네, 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이번 당연천 등축제는요. 이번 주 일요일인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등축제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노원구 문화체육과 박신교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생태 하천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노원구의 당연천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또 산책을 즐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곳에 뭔가
의미 있는 볼거리를 한번 제공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기획 취재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옛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는 그런 제도와 문물이라든지 생활 모습 등을 재현한 등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운동도 하시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죠. 네, 어떤 등이 전시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모내기하는 농부나 빨래터 등 주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등부터요. 훈민정음이나 혼천이 등 우리 문물과 관련한 등을 포함해서 모두 16세트 5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길게 하천을 따라 전시된 각각의 등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번 등축제에 쓰인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이번 축제와 함께 준비된 다양한 부대 행사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등축제 컨셉을 한 3가지로 잡았어요. 한성 백제 시대의 어떤 그런 제도와 문물, 그리고 조선 시대의 그 제도와 문물, 조선 시대 일상생활, 이렇게 3가지로 이 컨셉을 잡아가지고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구성들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로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등축제를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죠. 이 행사가 너무 밋밋할 수 있으므로 제가 부대 행사를 좀 마련했는데요. 우리 노원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사진을 한 150점 정도를 전시를 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 소망의 글쓰기도 하나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만들기, 가훈 쓰기, 뭐 동시 짓기, 그다음 한지 공예,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대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죠. 네, 부대 행사도 좀 더 소개를 더 해주시죠. 네, 이날 있었던 다양한 부대 행사 중에서도 특히 좀 더 인기가 있었던 게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시짓기 행사였습니다. 예.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 학생들이 한처음 벤치나 바위에 앉아서 열심히 시를 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동시짓기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과도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도 노원문인협회 지혜주 회장에게도 들어봤습니다. 동화 읽고 동시 쓰는데 성미조와 성미천사 그런 거 썼어요. 정말 새롭고 다음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재미있고 다음에 하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여기 그 동화에서 어떤 아이가 좋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뭐 친구랑 잘 못 어울리거든요. 그 아이를 그 좀 도와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 이제 문인협회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등축제를 이제 하는 계기로 해서 저녁 때 그 부모들하고 같이 나온 어린이들 동심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데 주제를 이렇게 정해줘야 애들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동화를 읽고 동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느낌이나 동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만약 천사 같으잖아요. 어린들하고 틀리게 생각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또 아주 좋은 성과를 던져줘서 이번에 하게 됐어요. 네, 개막식에 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까? 네,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당연천을 찾아서 개막식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필 아모로스 앙상블의 연주를 시작으로요. 해가 지면서는 희막 점등식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등축제의 시작을 알린 필 아모로스 앙상블의 연주에 이어서 등축제를 보러 온 한 시민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백제시대 이렇게 유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게 역사 배움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청계천에서도 제가 한번 이거 봤었거든요. 거기 있는 거 다시 쓰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지역에서 골고루 쓸 수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사진이랑 현재 사진이랑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대비해서 각각 이렇게 다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이렇게 발전 많이 했다 이런 생각. 네. 되게 잘 꾸며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멋있네요. 네, 등축제 보고 싶은 분들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네, 노원구 중계동 당연 1교에서 당연 3교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해서 오신다면 7호선 중계역 5, 6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등 시간 정해져 있죠?
네, 해가 지는 시각인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점등된 등을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저녁 식사하시고 등도 구경할 겸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름밤 당연천으로 산책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등을 줄인다고 합니다. 어떤 면인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성남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경제운전 가상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체험관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가상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신의 운전 방법을 살펴보며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체험관은 마포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송화, 강남, 서대문구에서 일주일씩 운영합니다.
이사 온 집에서 새로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드는 가스 연결비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를 보면 이달 소비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서울의 가스 연결비는 3만 7천 원, 부산이 2만 3천 원, 전북 1만 8천 원, 충남은 8,5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충남의 4배가 넘는 것입니다. 2년간 3차례 승차겁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의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려던 화물기 한 대가 기체 이상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활주로 한 개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화물기가 이륙 도중 기체 쏠림 현상으로 갑자기 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한 해에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는 2020년에는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19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유엔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색다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에서 신호등 줄이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통사고가 이제 빈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 이제 운전하실 때 신호등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곳을 봐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도 하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예. 각 도로 여건에 맞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정부식으로 이 신호등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고정도 작고 이래서 뭐 한 그 도로에 뭐 2-3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최근에 뭐 그 LED로 교체되면서 굉장히 선명하고 예. 또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 신호등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그 시내 전체 신호등 전체 그 작년 10월부터 예. 올해 4월까지 일단 전수 조사를 했는데요. 한 예. 56,833대 중에서 이제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는 신호등이 2개 있는 데는 하나로 조정하고 예. 4차로 도로는 기존에 3개 있는 걸 2개로 조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줄여가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난해 9월에 시범 운영도 했습니다. 예. 광화문에서 뭐 청계천, 이화동 일대에 이제 489대 신호등을 실제 459대로 한 30대를 제거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예. 에너지도 아끼고 또 운전하신 분들께는 혼란도 예방해서 사고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교통카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난다고요? 네, 사실 전국에는 이제 전국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이고요. 네. 좀 시민들께서 현재 이제 주로 서울에 계신 분은 티머니 교통카드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예. 이제 이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고속도로 통행료랄지 기차 승차권까지도 바로 이 카드 이용 가능하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 글쎄요 국내 그 여행하시는 또 아니면 이렇게 지방 출장을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편리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하이패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다른 건가요? 네. 우선 하이패스 기능 들어 있고요. 예. 내년부터 이제 고속버스 요금 이용까지 바로 카드 되면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도 전국 호환 카드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는 일단 그 고속버스 이용하는 거는 2015년부터 이제 가능하고요. 예. 현재도 사실은 버스랄지 지하철, 택시
이런 거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시외버스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기간, 그 부분은 그대로 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기차 승차권 부분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우선은 이용하실 수 있는데, 3년간만 한시적으로 하시니까, 그 카드 뭐 이용기간이 만료됐거나 이랬을 때 새로 발급 받으실 때는, 새로 그 발매된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받으시는 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소식입니다만은 서울시에서 명예부시장을 공모한다고 하던데 명예부시장이 뭔가요? 네, 사실 서울시에는 이제 시장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부시장님이 3분 계시는데요. 서울시장이 워낙 이렇게 다양하고 또 시민 의견 수렴할 것도 많다 보니까 시장님 3분으로나 부시장님 3분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실제 명예로운 자리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그 부시장님을 저희가 11개 분야에 지금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주로 어르신 분야랄지 장애인 분야, 그리고 여성 분야, 외국인 분야, 중소기업인 분야 이렇게 11개 분야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신규로 이제 청년 분야를 또 추가를 했고요. 청소년 분야 추가했고 기존에 그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활동하시고 또 이제 원하시면 1년까지 연임이 가능하신데요. 그게 좀 만료돼서 여성 분야하고 전통 상인 분야, 외국인 분야, 청년 분야 이렇게 신규로 5개 분야 지금 이제 공모 중에 있고요. 6월 20일까지 지금 써 있으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 노령연금 이게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많이 아시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이게 법이 통과되냐 안 되냐 해서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지난 5월 2일 날 이제 기초연금법이 이렇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다가오는 7월 25일부터 이제 최초로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일단 폐지되면서 연금액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는 그때는 최대 99,1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었는데 최대 20만 원으로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하실 때도 일하는 어르신이 좀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개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고승용차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소득 인정액을 좀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어르신들이 활동도 하시면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뀐 제도입니다. 이미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께서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일단 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인데 사실 내 소득이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바로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 거주하고 계시는 동주민센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은연사무소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 그냥 전화로 상담하실 것 같으면 129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폴입니다.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 그리고 또 별도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홈페이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초연금 신청이 7월부터라고 그랬으니까 7월 1일부터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7월 1일부터 이제 연중 상시 받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기존에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참고로 이제 따로 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새로 기초연금을 좀 받으실 분들은 일단 신분증하고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본인 직접 신청을 해야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건강상 이유랄지 안 되시는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좀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기초연금 관련해서 조금 무슨 대신 신청을 해주겠다. 접수비를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금품을도 갈취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잘 모르시니까 그런 예. 또 사례가 일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모르는 분이 기초연금 뭐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하시면 절대 응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예. 한번 드리고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예.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해외에서 온 손님 픽업할 때 대부분 공항으로 가게 되죠. 픽업할 때 어떤 항공사와 어떤 편명인지 중요하죠. In English, you would ask, what airline are you flying? And what is your flight number? What airline are you flying? And what is your flight number? 항공사는 airline 아니면 carrier이고요. What airline are you flying? 편명은 flight number입니다. So what airline are you flying and what is your flight number? 발음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airline, flying, and flight number. Well, what airline are you flying and what is your flight number? 정보 꼭 적어서 맞는 게이트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Well done.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부터 서울은 서로 탐을 내는 아주 핵심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긴 산성을 쌓아서 서울을 방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로 갈지 유정열 여행작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네, 말씀하신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이자 서울을 조망하기 좋은 남한산성입니다. 예.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남한산성을 찾는데요. 예. 서울을 바라보며 옛 성곽길을 걷고 울창한 수나무가 내뿜는 향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남한산성 한두 번씩 다 가보셨을 텐데 어떤 네네. 성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강 일대를 방어하던 천의 요새입니다. 예. 이 천의 요새라는 의미는 산성 안에 사계절 물이 풍부해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포곡식 산성이라고 부르죠. 예. 성벽은 주봉인 천령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연주봉, 동쪽으로 망월봉, 얼봉, 남쪽에 작은 봉오리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성 안에는 넓은 분지를 이루고 있고요. 미풍당당한 수어장대, 남장대지, 동장대지 등 건물들과 국청사를 비롯한 5개의 사찰터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성 안에는 수채의 건물이 있었으나 화약과 무기가 많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서 잿더미로 변하죠. 네. 남한산 안에는 행궁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춘 궁입니다. 예. 조선 인조 4년에 건립되었고요. 남한산성이 유사시 임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악 지역에 있는 궁입니다. 예. 남한산성에는 병자호란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죠? 네네. 남한산성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이죠. 예.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청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후금이었죠. 예. 이 후금이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쳐들어옵니다. 예.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동안 뒤에 문단속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요. 원래 강화도로 피신하려던 인조는 남한산성 남문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47일간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혹한과 식량 부족으로 결국 인조는 세자와 함께 삼전도, 지금의 송파구 삼전동 일대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예. 청태종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던 아주 그 조선시대의 가장 역사적으로 굴욕적인 현장으로 남한산성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 남한산성이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그 서울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요? 네, 서문입니다. 네. 서문은 그 인조가 그 청나라 황제에게 황복을 하러 나갔던 분이기도 하고요. 예. 서문 밖으로 나가서 오른편으로 약 10m 정도 성곽길 따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서울을 한눈에 그 파노처럼 펼쳐지고요. 예.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포인트기도 하고요. 아. 일몰이 끝나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서울의 밤하늘 무척 낭만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만약에 돌아본다면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싶다면 남문에서 산책로를 따라 영춘정과 수호장대를 지나 서문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고요. 예. 남한산성 전체를 둘러보고 싶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해 동문을 지나서 장경사, 동장대터, 그다음에 북문으로 향한 다음에 연주봉 옹성에 이어 서문을 거쳐 수호장대에서 산책로를 따라 남문으로 향하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예. 모두 울창한 나무들이 만든 실록의 숲이 있고 바람소리, 새소리가 깃발을 간지러 줄 것이고요. 예. 대도시 옆에 이렇게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산을 돌아보는 일은 외국인에게도 그 흔한 경험은 아니죠. 예. 도시락을 싸와서 벤치에 앉아서 같이 나눠 먹어도 되고요. 예. 그렇군요. 네. 그 서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남한산성에 가고 네.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 게 제일 교통편이 좋은가요? 일단 지하철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예. 지하철 그 남한산성역에서 남한산성요. 예. 그 하차하셔가지고 예.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예. 그 남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네. 예, 그 남한산성역에서는 뭐 아무 버스나 타도 됩니까? 남한산성으로 가는 버스는? 거기에서 그 여기 내리면 대부분 남한산성으로 가는 네. 그 셔틀 버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군요. 그걸 이용하시면은 네, 바로 남한산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남한산성 외에 그 밖에 그 부근에 돌아볼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남한산성 안에는 남한산성 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인데 예. 아무래도 산성 안에가 그 농사짓기나 이런 거 불편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음식점 형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죠. 예. 그 안에 그 경기도에서 그 가장 오래된 5번째로 오래된 그 학교가 예. 있습니다. 남한산 초등학교라고요. 예. 그 대한민국 국회의장, 초대 국회의장을 지냈던 해공 신익지 선생님이 다녔던 남한산 초등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남문에서 그 지하철역으로 가서 예. 그 전철 타고 조금 더 가면은 모란 5일장이 있습니다. 예. 재래시장으로 매월 4일에서 9일 이 들어간 날짜에 장이 서는데요. 예. 뭐 재래시장인 만큼 물건도 다양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 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죠. 예. 네. 그 모란시장 가는 지하철도 앞서 말씀하신 그 남한산성역에서 타면 되는 건가요? 예, 모란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네. 시장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내리면 바로 시장하고 연결이 되는군요. 예. 네네. 끝으로 이번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또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남한산성 둘러보고 야경까지 본다면 그 서서히 배가 고플 시간이 되는데요. 예. 남한산성 마을에는 그 맛있는 두부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치즈덩어리처럼 보이는 주먹두부가 무척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주먹두부는 사각틀에 굳히는 것이 아니라 면보에 주먹처럼 말아 굳히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두부집 외에도 그 닭백숙이나 이런 담백한 음식들을 하는 집들이 많고요. 예. 남한산성은 그 보통 그 사람들이 그 야외로 나가서 음식을 먹고 싶다 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주먹
주먹두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네네. 그 주먹두부집들은 다 주먹두부를 파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한 저희 2집 정도가 이제 주먹두부라고 파는데요. 그렇군요. 마치 그 주먹 하나 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먹두부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열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